이해돼요? 네.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200에서 300Hz에서 가장 민감하니까 역치가 가장 낮은 빠른 수능 타입 2가 가장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200, 300에서 300Hz에서 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한다는 말은 나오긴 나와. 어디에 나와요? 1문단이요. 이문단에 나오지. 가의 이문단에. 진동 촉감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이다 라고 나오긴 해요. 근데 나에서 그 이유가 나올까? 아니요. 진동 촉감이 뭐 초음파에 비해서 더 감지하기가 쉽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안 나오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동욱이가 한번 대답해보자. 사용자가 포스 피드백에 의해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나를 통해 해결할 수가 있대. 나를 통해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2문단 첫 번째 줄이요. 맞아요. 나의 이문단이지. 나의 이문단에 보면은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촉감을 담당하는 뇌로 전달돼서 인간이 외부 자극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이 부분 여기서 11-3번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사용자가 물체를 만질 때 인지 과정이 다 나와요. 피부에 닿는다,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뇌로 신호가 전달된다 라는 모든 과정이 다 나와 있어. 여기서 11-3번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은 영서가 한번 해보자. 영서야, 촉각을 통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환경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맞아. 나의 첫 번째 문단 뭐라고 써 있는 부분? 네, 맞아요. 햅틱이란 단어는 촉각의 만지는 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라는 여기 부분에서 나오지. 햅틱이란 단어가 촉각의 만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환경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부른다라고 햅틱 장치의 그 어원이 되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어. 11-4번에 대한 문제 해결은 여기 나의 첫 번째 줄에서 나온다. 그래서 11-4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가가 대답해봐. 올가야, 촉각을 통해 가상환경의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가 뭘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하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어디 나와? 그게 뭐의 몇 문단이야? 나의 이문단. 나의 이문단에서 이때 거기부터 이제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지며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일수록 피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다라고 나와 있지. 그 얘기는 인간의 손이 가장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가장 넓으니까 체감각 피질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인의 손을 잡으면 되게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도 손이 가장 민감한 촉각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 거지. 네. 그래서 11-5번은 여기서 해결 가능합니다. 11-5는 여기서 해결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적었나요? 네. 그 다음에 나의 이문단. 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2번 어느 조가 풀었니? 네. 그러면은 건우가 한번 대답해보자. 자, 1번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의 몇 문단? 3문단이요. 네, 3문단에서 어디 부분이죠? 네, 맨 아랫부분 맞아요.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1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고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라 그랬지.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제일 많아, 타입 1이. 손목에서 팔로 올라갈수록 수가 줄어들어. 그 얘기는 뭐야? 신체 부위별로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비율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몇 번? 11, 12-1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네, 손가락 끝, 손목, 팔 다 각각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신체 부위별로 다르겠지? 그 다음에 윤철이가 대답해보자. 윤철아, 2번.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거는 어때? 어디서 OX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 뭐의 몇 문단? 가의 2분단. 가의? 네, 맞아요. 가의 2문단 맞아요. 가의 2문단에서 어디 부분이냐면은 여기지.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라 그랬지. 그래서 2번이 O야 X야? 저요? 응. X요. X야. 왜 X지? 너 가라 하지 않았냐? 나가 아니야?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그 선지에선 그랬는데 지문에선 뭐라 그랬어?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인과관계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면 이게 원인이고 그렇게 되면 자극에 민감하게 된다. 이게 결과지. 그런데 선지에선 뭐라고 했냐면 자극이 세게 반응한다. 이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넓은 영역이 돼버린다.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결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넓은 영역이 있을 때 그때 자극에 민감하다고 그랬지. 그런데 여기 선지에서는 강한 자극이 있으면 넓은 영역이 생긴다라고 했잖아. 이거는 아닌 거지. 강한 자극이 왔을 때 넓은 영역이 생긴다는 아닌 거지. 넓은 영역이 있을 때 자극에 민감해지는 거지 강한 자극이 온다고 영역이 넓어지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성이가 대답해 볼래? 3번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유성이가 아니야. 아 미안해. 현준아 미안해. 응, 현준아 미안해. I'm sorry. 현준아. 대답해 주실래요?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다. 네. 나의 4문단. 나의 4문단에서 어디예요? 첫 번째 줄. 네, 맞아요.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받기 때문에 물체에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지만 그랬지.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손으로 만질 때 다 자극이 반응된다 라고 했지. 여기에서 몇 번? 12-3번이 아니 근데 왜 저기 4번이라 네, 12-3번에 대한 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3번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던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다.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이거 했고 미안해.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은 앞전 소자 내부에 쌍극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요. 이거는 이문단. 가의 이문단. 가의 이문단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한쪽에 양전기를 반대쪽에 음전기를 띠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쌍전기를 양전기는 음극을, 음전기에는 양극을 연결한 후 전압을 가하면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끌려가 전체적으로 앞전 소자가 늘어나는 인장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연결하면 각각 멀어지기 때문에 앞전 소자가 줄어드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여기 전체에서 되게 긴 부분인데 이 긴 부분에서 12-4번이 확인이 됩니다. 인장은 반대로 끌려가는 거고 각각의 음극과 양극으로 끌려가는 게 인장 현상이고, 그다음에 수축은 음극과 양극에서 멀어지는 게 그게 이동하는 수축 현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12-4번은 쌍극자들이 이동하면서 인장과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거, 네, 맞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5번.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면 느린 수능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여기요. 이거는 네, 나의 어디 부분일까요? 나의 산문단이지. 나의 산문단에서 보면은 느린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라고 그랬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수능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느린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그랬어. 그랬으니까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는 건 무엇을 활성화시키는 것? 느린 수능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선지는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12-5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동안에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면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빠른 수능 수용체이다. 이렇게 하면 뭐야, X야? O지, 그치? 근데 이거를 바꿔서 하게 되면은 X가 되겠죠. 느린 수능 수용체랑 빠른 수능 수용체를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3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좀 꽤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왜 이렇게 뒤에 다 자니? 뒤에 일어나. 뒤에 왜 이렇게 자? 깨워. 일어나. 혜민이도 자는 거야 지금? 혜민 좀 깨워줘. 얘들아, 13번이 특히 제일 중요해. 왜냐면은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활용하고 있어. 어떤 공식? 비례하는 공식. 비례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A 또는 R을 H로 나눈 값이 스퀴즈 힘과 비례한다 그랬어. A가 뭐야? 진동폭. R이 손가락 면적. 손가락의 반지름. 그 다음에 H는 손가락과 접촉면 사이의 거리. 그치? 접촉면 사이의 거리가 H야.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기서 C가 뭐야? 이게 C가 H인 거지. 그 다음에 B가 뭐야? 이게 A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R이야. 이 손가락 반지름이 R이야. 손가락 반지름 여기가 이만큼이 R이야. 그리고 이 A는 뭐예요? 여기 사이에 생겨난 얇은 공기층 뭐예요? A는 스퀴즈 필름인 거지. 자, 그리고 여기 공식 요거 하나 중요한 거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공식 뭐라고 했냐면 스퀴즈 힘은 뭐랑 반비례한다? 마찰 개수랑
반비례한다 그랬지. 그래서 마찰 계수랑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마찰 계수는 또 뭐랑 관련이 있어요? 거칠기, 촉감이랑 관련이 있지. 그래서 마찰 계수가 크면은 거칠고 마찰 계수가 작으면 부드럽다 그랬지. 그러니까 스퀴즈 힘이랑 마찰 계수랑 그 마찰 계수는 거칠기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마찰 계수가 클수록 거칠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퀴즈 힘이 클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요 공식을 잘 기억하고서 한번 봐봐. 1번 A는 뭐예요? A는 스퀴즈 필름이지. 스퀴즈 필름은 주변의 공기보다 압력이 높아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보면은 여기 딱 나와 있지. 여기 가의 산문단을 보면요, 딱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찰 계수가 감소하면서 마찰력이 작아진다라고 딱 나와 있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지? 네, 주변의 공기압보다 스퀴즈 필름은 공기압이 높은 층이고, 그리고 마찰 계수가 감소시킨다라는 말까지 있었어.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면 마찰 계수가 감소한다는 얘기까지 다 있었어. 그래서 1번은 완전히 정확하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B가 일정한 상태에서, B는 진동폭이죠. 진동폭. 예,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A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간다는 거는 이 H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H가 작아진다는 뜻이지. 스퀴즈 힘은 H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니? 분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니? 커지겠지.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겠지. 그러니까 H가 작아졌으니까 스퀴즈 힘이 커지겠지. 그런데 스퀴즈 힘과 마찰력은 반비례해. 그러니까 스퀴즈 힘이 커졌으니까 마찰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마찰력이 감소한다. 맞죠? 네. 이거는 완전히 그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 수식에서 알 수 있는 거야. A가 딱 일정하게 있는데 H를 줄이게 되면은 스퀴즈 힘이 늘어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퀴즈 힘이 늘어나면 마찰 계수는 줄어든다라는 거, 거기까지 다 여기서 이 식에서 도출할 수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뭐예요? 네, 손가락을 가까이 하면은 반지름이 늘어나잖아요. 반지름이, 너의 손이 갑자기 넓어지진 않잖아. 너의 손은 그대로 있잖아. 아니 근데 살짝 이게 있잖아요. 살짝 고무야? 욱 하면 늘어나잖아요. 뭔 소리? 공기층이랑 닿고 있는데 그 손가락의 표면이 넓어진다고? 공기층이랑 닿는 거잖아. 아니야, 그러지 않아. 공기층에 살짝 닿는 거 정도로 우리의 표면적이 여기가 넓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알은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손가락이 갑자기 거인의 손가락이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알은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다음에 B를 1마이크로미터 이상 유지한 상태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진동 표면을 만지게 되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면, 진동 진폭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은 뭐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 스퀴즈 필름.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1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은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돼. 그 다음에 1mm, 이게 진동 진폭이 0이면 스퀴즈 필름은 어떻게 돼? 없어져요. 형성 안 돼. 그런데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되면 마찰 계수가 감소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감소했다가 다시 커졌다가, 마찰 계수가 감소했다가 다시 커졌다가, 감소했다 커졌다가, 감소했다 커졌다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죠.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 거 맞아요. 이거 여기 나오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13-3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question 있습니다. 네, 뭐야?
선생님 그 느린 수능 걔는 반응 안 하는 겁니까? 느린 수능 여기서 반응하지 않냐고? 아, 예. 느린 수능이 울퉁불퉁한 애를 만지면 예. 이게 헤르츠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헤르츠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반응하느냐가 다 그 수용체마다 다르니까 그 진동 진폭이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이게 1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아 그러면 이 말만 봤을 때는 알기 어려운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3-4번 C가 일정한 상태에서 C가 뭐예요? H죠. H가 그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 R이 커지면 스퀴즈 힘이 커진다라고 했거든. 그 R 나누기 H가 스퀴즈 힘이었잖아. 그런데 H는 일정한데 R이 커진대. 분자가 커지면 스퀴즈 힘도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퀴즈 힘이 커지면은 마찰력 감소하는 거 맞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4번은 완전 맞는 말이죠. 지금 이 도식에서 지금 선지가 엄청 여러 개가 해결되고 있어. 이 도식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선지를 갖다가 이 13번의 선지도 되게 여러 개를 해결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 14번의 선지까지도 얘가 해결을 해주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요 도식 하나에서 지금 되게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네. R이 커지면 스퀴즈 힘도 커진다. 그리고 마찰력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말은 H를 유지한다는 거지. H를 유지한다는 거지. H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 전압을 높이면 뭐가 커지게? 맞아. A가 커져. 진동 진폭이 커져. 진동 진폭이 커져요. 근데 그러니까 A분의 H잖아요. A분의 H가 이게 B를 C로 나누는 게 A 나누기 H죠. 맞아. H분의 A. 맞아. A 나누기 H. 그러니까 H분의 A. B를 C로 나눈 게 A를 H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전압을 높이면 진동 진폭이 커져. 그 얘기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여기에서 13-5번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장과 수축하는 정도가 진동하는 폭이거든. 인장과 수축이 되면서 진동이 발생한다 그러잖아. 근데 인장과 수축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건 진동 진폭이 커진다는 거야. 진동 진폭이 커지면은 그 분자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퀴즈 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A분의 H에서 A가 커졌어. A가 커지면은 스퀴즈 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스퀴즈 힘이 커지면 마찰력은 떨어진다. 마찰력이 떨어지면 거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이지. 그래서 틀렸지. 5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H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즉 진동 진폭이 커지면 B를 C로 나눈 값, A를 H로 나눈 값이 커져서 스퀴즈 힘이 커져서 원래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14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이 뭐냐면요.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이라 그랬어.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거칠기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거칠기를 알 수 있다. 자, 이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를 선지 안 보고 이런 문제는 빨리 푸는 게,
이 선지를 읽지 않고 그 이유를 내가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딱 거기서 찾으면은 이걸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유를 생각해 보자. 진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진동폭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지. 진동폭을 조절한다는 거야. 진동폭을 조절한다는 거는 이 A 나누기 H에서 뭘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A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지. A를 마음대로 바꾸면은 그러면 스퀴즈 힘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스퀴즈 힘 조절이 되지. 스퀴즈 힘 조절이 된다는 거는 마찰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마찰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거칠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동 진폭을 제어하면서 스퀴즈 힘을 발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안 발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스퀴즈 힘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서 마찰 개수를 조절하면서 거칠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스퀴즈 힘을 선생님 세기를 갖다가 조절하는 건 알겠는데 스퀴즈 힘의 발생 유무를 조절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다른 반에서. 그거는 이 A를 조절할 때 A를 1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조절을 하느냐 아니면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렸어. 만약에 A를 진동 진폭을 1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스퀴즈 힘이 발생을 해. 근데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조절하게 되면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안 돼.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안 되면서 스퀴즈 힘도 발생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3번이죠. 진동 진폭을 변화시키면 스퀴즈 필름의 발생 유무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퀴즈 힘의 크기도 제어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는 3번이 정답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지 볼게. 1번은 1, 2, 4, 5번은 다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틀린 말이 섞여 있기도 해서 틀리기도 해요. 네, 1, 2, 4, 5가 전부 다 일단 이유가 안 되는 말들이기도 한데 이유가 되는 말은 3번밖에 없지. 이유가 안 되기도 한데 근데 틀린 말도 섞여 있어. 어떤 틀린 말이 섞여 있나 볼게.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서 스퀴즈 힘의 크기가 증가하여 라고 했는데 스퀴즈 필름이 발생한다 하면은 스퀴즈 힘이 크기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네, 맞죠. 이건 일단 맞죠. 스퀴즈 힘이 0이었다가 스퀴즈 힘이 증가하면서 스퀴즈 필름 발생하면서 크기도 생기게 되겠죠.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스퀴즈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마찰력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마찰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그랬지. 마찰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그랬어. 여기 나와. 여기 가의 3문단 보면은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되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한다라고 써 있지. 여기에서 우리가 14-1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찰 계수는 감소하는 거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포스 피드백의 발생 유무에 따라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져. 얘들아, 포스 피드백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네. 여기 2번에다 적어볼게요. 스퀴즈 힘의 크기는 A, R, H로 결정됩니다. 진동, 진폭, 손가락 반지름, 그리고 손가락과 접촉면 사이의 거리,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포스 피드백 유무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지. 포스 피드백이 발생하는지 유무에 따라서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A, R, H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4번 진동 진폭이 증가하여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 일단 진동 진폭이 증가하면 스퀴즈 필름이 발생할까? 그건 아니죠. 진동 진폭이 증가한다고 해서 스퀴즈 필름이 물론 1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증가를 했을 때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진동진폭이 뭐 2 마이크로미터에서 4 마이크로미터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넘겼을 때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는 거지. 진동진폭이 단순히 증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다? 진동진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일 때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하여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해 얘들아? 아니지. 스퀴즈 필름이 발생한다고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ARH로 결정이 되는 거지. 스퀴즈 필름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스퀴즈 필름이 없다가 딱 새로 생기면 스퀴즈 힘의 크기가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지. 네. 그리고 이것도 틀렸어.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하면은 마찰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지.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하면 마찰력은 커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과관계가 틀렸지. 4번은 여러 가지에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진동이 발생하여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되면 진동이 발생한다고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될까? 아니지. 진동이 발생했다고 해서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진동이 발생했을 때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거지. 네. 또는 R보다 H가 더 길 때 그때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진동이 발생했다고 해서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거 요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동이 발생했다고 해서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진동이 발생했다고 해서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마찰력이 최대가 되는 건 맞지.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퀴즈 힘이 없으니까 0이니까 마찰력이 최대가 되는 거 그건 맞아요. 그 다음에 15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실험 결과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착용할 때나 안경을 벗었을 때였다라 그랬어요. 안경을 착용할 때 또는 안경을 벗었을 때 이건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를 의미하는 거지.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 그때 반응하는 수용체는 뭐라 그랬어? 이거는 빠른 수능 수용체. 빠른 수능 수용체일 때 이때 반응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을 보면요. 기억.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벗을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네, 맞아요. 빠른 수능 수용체가 자극을 가하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할 때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을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을 때보다는 안경을 벗거나 이것을 쓸 때에만 우리가 좀 자극을 더 많이 인식하는 이유가 빠른 수능 수용체가 이때만 자극을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니은을 보면요. 손가락 몇 개를 피실험자의 아랫입술과 등 부위에 접촉하면서 몇 개가 접촉되었는지 알아채겠더니 아랫입술에 접촉한 손가락 개수는 정확하게 맞췄는데 등 부위는 어땠대요? 닿은 것도 몰랐대. 그러니까 아랫입술은 굉장히 민감하고 등은 민감하지 않았던 거야. 자극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느림. 타입 1이야? 타입 2야? 타입 1이라 그랬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라고 그랬어. 그래서 타입 1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보면요. 그 수용체의 지름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지각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지금 이게 손가락이 몇 개 있느냐는 지각의 정확도랑 관련이 있어. 지각의 정확도랑 관련이 있는 거는 이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의 크기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크기가 작을수록 타입 1일수록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랫입술에는 뭐가 많고? 타입 1이 많고 등 부위는 타입 1이 어떤 거예요? 되게 적은 거지. 아랫입술은 타입 1이 많은 거고 등 부위는 타입 1이 적은 거죠. 또 니은을 보면요. 아랫입술에 분포한 타입 1 수용체의 수가 등 부위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맞아요? 네, 맞죠. 그 다음에 3번. 체감각 피질에서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등 부위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타입 1이 맞냐 안 맞냐로도 결정이 되지만 뭐랑도 관련이 있다 그랬어? 뇌에서 차지하고 있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랑 관련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손이 가장 체감각 피질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감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체감각 피질에서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이 등보다 넓다. 넓으면 더 민감하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요. 100명의 피실험자에게 1Hz, 10Hz, 40Hz, 100Hz, 300Hz, 500Hz로 진동하는 물체를 문질러 보게 하였더니 거의 모든 사용자는 1Hz와 10Hz의 진동은 부드러운 촉감, 40Hz와 100Hz는 약간 거친 촉감, 300Hz와 500Hz 진동은 다소 거친 촉감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든 피실험자는 10Hz, 100Hz, 500Hz 진동의 거칠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보면요.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보면은요. 그 헤르츠에 따라서 거칠기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1Hz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촉감이라고 그랬어? 부드러운 촉감. 근데 1Hz 이하는 무슨 타입이에요? 무슨 타입 1이에요? 느린 수능 타입 1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1Hz는. 여기 앞에 보면 나오지. 여기 보면은 빠른 수능,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빠른 수능 타입 1은 30에서 40Hz, 빠른 수능 타입 2는 200에서 300Hz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보자면요. 1Hz는 부드러운 촉감인데 느린 수능 타입 1이었어. 그 다음에 40Hz, 100Hz는 약간 거친 촉감이었어. 그리고 40에서 100Hz는 무슨 타입이었냐면은 빠른 수능 타입 1이었어. 그리고 300Hz는 다소 거친 촉감이었어. 그리고 300Hz에서 반응하는 거는 빠른 수능 타입 2였어. 그러면은 이 부드러우냐 혹은 약간 거치냐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느린 타입인지 빠른 수능인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갈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에 따라서 부드럽냐 거치냐의 지금 구분이 느리냐 빠르냐로 지금 구분되고 있지. 느리냐 빠르냐로 구분되고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넓이가 아니라 넓이가 아니라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속도에 따라서 감각 수용장의 속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빠른 수능 타입이냐 느린 수능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고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네, 뭐요? 근데 쌤께서 네. 해주신 것 중에 네. 그 빠른 수능 타입 1 있잖아요. 거기에 헤르츠가 쌤께서 적어주셨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100Hz는 안 써있구나. 40Hz만 봐야 되네. 잘 얘기했어. 이거 100Hz는 빼주세요. 40Hz에서 빠른 수능 타입 1이지. 네.
그 다음에 5번.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의 진동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에 10Hz, 100Hz, 500Hz 같은 경우는 주파수 범위 이외의 진동인데 그것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도 거치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16번.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유사하다라는 것인데 유사는 서로 비슷하다는 의미잖아요. 비슷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 가깝다라고 하는 유사하다는 거랑 가장 가깝고요. 이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